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삼인호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삼성라이온즈는 홍준학 단장에서 SEBS 해설위원이자 전 야구선수인 이종열 단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삼성라이온즈 역사를 보면 이번 단장 교체는 매우 새로운 시도입니다. 삼성라이온즈는 구단 및 그룹 인사를 야구단 단장이 그동안 앉혔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삼성라이온즈의 단장직을 살펴보자면 전 제일모직 이사였던 김재하 단장, 같은 제일모직 출신 송삼본 단장, 삼성라이온즈 프런트 출신 안현우 단장과 홍준학 단장이 있습니다. KBO 리그도 차명석, 심재학, 성민규, 손혁 등 야구인 출신 단장이 늘어나고 있고, 삼성라이온즈도 이번 이종열 단장을 선임하면서 야구인 단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야구인 단장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삼성라이온즈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구단 역사상 최초의 프로야구 선수 출신 단장이 왔다는 것은 삼성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불러모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종열 단장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짧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지속 가능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강팀을 만들겠다. 이종열 단장의 취임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설픈 우승 도전이 아닌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구단을 만드는 것이 이종열 단장의 목표입니다. 삼성라이온즈는 2016년 이후부터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보다 경험 있는 선수를 중요시하고 드래프트도 유망주보다 즉시 전력의 선수를 먼저 뽑았던 팀입니다. 최하위권의 팀이지만 팀 연봉은 2위고 선수 육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1군도 심각하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퓨처스입니다. 올해 퓨처스리그 압도적인 꼴찌고 좋은 성적을 낸 선수도 전무합니다. 이런 삼성라이온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종열 단장이 얘기를 했던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매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열 단장은 테오 앱스테인 스타일로 삼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테오 앱스테인은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85년 만에 우승 반지를 가져다 주었고, 시카고 컵스를 71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진출시키고 108년 만에 우승 반지를 주었던 메이저리그 최고 단장 중 한 명입니다. 테오 앱스테인은 스카우팅과 선수 육성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팀을 운영합니다. 유망주 중심으로 리빌딩을 통해 강팀을 만들고 장기적인 설계와 비전으로 팀을 운영합니다. 지금 방식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트레이드하기도 하고 사각 트레이드, 삼각 트레이드 등 팀 성장을 위한 방향이라면 매우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시도합니다. 물론 과거 롯데 성민규 단장도 한국판 앱스테인이란 얘기를 들었고, 젊은 단장이거나 유망주 육성을 중요시하는 단장이라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가 한국판 테오 앱스테인이긴 합니다. 이렇게 팀 운영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잘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열 단장은 과연 한국판 앱스테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종열 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된 단어는 바로 공부라는 단어입니다. 이종열 단장은 선수 시절부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선수 시절부터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고 야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했던 선수입니다. 이종열 단장의 선수 시절은 1990년대로 노트북이 절대 작고 가벼운 시기가 아닙니다. 1996년에 노트북을 샀다고 하는데 당시 정말 고가의 장비이고 귀한 물건입니다. 2011년에는 미국으로 대학야구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종열 단장이 얘기했던 몇 가지 이야기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열 단장은 선수 육성에 대해 자유를 추구하고 개성을 인정합니다. 코치가 가리키는 것이 아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인들이 약점을 고치고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삼성라이온즈 육성 시스템과 전혀 반대되고 있습니다. 투수들에게 비슷한 투구폼을 강요하고 타자들에게 장점을 살리는 것보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3할 중반을 때릴 수 있는 타자에게 홈런 타자가 되기를 제시하고, 투수의 구속 증가보다 컨트롤과 안정시를 중요했던 삼성라이온즈였습니다. 앞으로 삼성 야구에서 다양한 투구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개개인 능력에 맞추어 성장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종열 단장이 2017년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다가옵니다. 이종열 단장은 선수들이 짜야 하는 4단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선수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선수인지, 타자면 힘있는 타자인지 컨택형 타자인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장점을 키울 것인지, 약점을 키울 것인지, 만약 나만의 강점이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열 단장은 결정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코치님들의 조언을 듣고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며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구잡이로 야구를 해오던 삼성라이온즈 상황 속에서 이중열 단장의 육성 이야기는 정말 단비같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중열 단장이 본인이 정한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FA 영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라이온즈가 야구를 잘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단주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팀 선수들에게 삼성라이온즈라는 자부심은 있을까요? 과거 삼성라이온즈에는 국내의 대기업 삼성이라는 이미지와 그 구단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KBO 명문팀의 이미지였죠. 선수들이 잘해서 감독이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모기업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냥 선수들이 연봉 높다고 해서 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팬들에게 하는 이벤트 중에는 그 어떤 것도 모기업과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처리 역시 야구단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후반기 시작이 되어야 새로운 응원가가 만들어지는 팀입니다. 해결하기 쉬운 작은 문제도 일단 지켜보는 팀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심해지고 심해져야 해결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학 단장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준학 단장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홍준학 단장이 구단 내에서 평가를 높게 받았던 이유는 모기업의 모진 대우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받아왔다는 것 이유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직급도 한참 낮은 모그룹 직원에게 꼽을 당했다 이야기도 들릴 만큼 모기업의 야구단 대우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단장만 바꾸고 앞으로 삼성야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새로운 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수 연봉이 아닌 야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삼성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2015년 이후 제1기획으로 이관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제1기획이 되고 나서 삼성 스포츠팀에 지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삼성 스포츠단 추락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제가 응원하는 팀 삼성라이온즈가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